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학원 통합사회 전문 강사 신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1학년 내신의 마지막 시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텐데 하필 아마 가장 어려운 복병을 만나셨을 겁니다. 경제 단원에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 단원은 이래요. 네, 쓰레기죠. 정말 어렵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와 더해서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까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풀이 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팁 영상 좀 촬영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합리적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약속을 좀 합시다. 항상 5가지 줄이에요. 편명, 암기순. 편명, 암기순 순서대로 제발 암기 좀 해주십시오. 자,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그리고 순편익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단 개념 정리는 좀 하겠습니다. 자, 편익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이득을 뜻하고요. 여기에는 금전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내가 알바를 해서 시급 10,000원을 번다라고 하면 그 10,000원이 나의 편익이 되는 것이고 또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12,000원치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 12,000원이 편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에서 얼마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가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포기라고 하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에서는 A 선택지와 B 선택지가 주어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A를 선택하게 된다면 상대방 B는 우리가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B를 포기한다라고 하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A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B를 선택하지 못했으니까 B를 포기하게 됐으니까 B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를 우리는 A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특정 행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지출을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내가 A를 사면은 이러이러한 편익을 얻는데 A의 가격은 50,000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50,000원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명시적 비용은 문제에서 반드시 이렇게 돈을 쓴다 라고 제시가 될 것이며 밑에 있는 이제 암묵적 비용 쪽이 위에 있는 이 기회비용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암묵적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B를 당연하게 포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A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B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다라고 할 거예요. 자, B의 편익이 제시가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때 나가는 비용인 명시적 비용이 있을 텐데 우리는 반드시 저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이렇게 빼준 값을 상대방의 암묵적 비용으로 상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뒤에서 이제 직접 문제 풀어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매몰 비용이라고 이제 있으실 텐데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불하고 난 뒤라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이런 합리적 선택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미 지출해서 환불이 안 돼, 회수될 수 없어 이런 말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포함되지 않음, 고려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환불이 안 되는 비용 얼마가 있다라고 이쪽 단원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표를 그리기로 약속을 하고 반드시 편, 명, 암, 기, 순 이 순서대로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래엔 출판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항상 뭐 이렇게 표를 주던 간에 또는 글을 주건 간에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표에는 떡볶이라고 하는 것과 김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 편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적어줍시다. 떡볶이를 선택했을 때 편익은 4,000원어치며 김밥을 선택했을 때 편익은 7,000원어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제시가 됐죠. 우리가 떡볶이를 살 때 들어가는 진짜 명확한 지출이기 때문에 저 값을 그대로 이렇게 명시적 비용으로 옮겨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 보통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그냥 밑에다가 표 여기다 바로 그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간이 모자랄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세 표를 그려주기를 우리 약속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표 무조건 그리세요. 편명 암기 순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묵적 비용을 이 표에다가 채워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이 한 번 여기를 빼주세요. 그러면 뺐을 때 마이너스 1,000원, 그 다음에 이쪽은 2,500원 이렇게 등장하시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요 개념을 이제 회계적 이익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 암묵적 비용을 적을 때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다음에 이것을 상대방 값으로 가져간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 따라서 2,500원이라는 이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떡볶이를 선택한다면 만약에 김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죠? 김밥을 포기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떡볶이를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김밥을 먹었을 때 얻어지는 이러한 편익 7,000원어치를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7,000원어치의 편익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김밥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명시적 비용이 4,500원을 지출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실제 김밥을 선택한 것의 가치는 2,500원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떡볶이를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이 김밥의 가치인 2,500원을 누릴 수가 없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떡볶이의 암묵적 비용은 김밥 선택의 가치인 2,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도 마이너스 1,000원이 되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값이 기회비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0원 더하기 2,500원에서 여기는 7,500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4,500 더하기 마이너스 1,000원 해서 3,500원. 여러분 음수값이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음수값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순편익을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기회비용이 적으면 좋다, 그 다음에 편익이 크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편익이 가장 큰 거를 우리는 고려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회비용이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편익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닐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표를 예쁘게 그려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순편익이라고 하는 값이 가장 커야 합니다. 이 순편익이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구해 주실 거냐? 바로 우리가 표에서 맨 윗줄에 위치해 있는 편익 빼기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하면 나오시겠죠? 4,000원 빼기 7,500원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3,500원이 등장하실 것이고 7,000원 빼기 3,500원에서 여기는 플러스 3,500원이 등장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순편익이 더 큰 쪽인 김밥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제가 한번 싹 풀어봤는데 약간 좀 캐치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둘의 절대값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안 똑같이 나왔으면 문제를 잘못 푸신 걸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셨다면 무조건 순편익이라고 하는 값은 둘이 절대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쉬운 문제로 이제 내신에서 출제할 확률은 조금 드물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때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첫 번째. 자,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바로 500만 원이라 쓰지 마시고 이렇게 기간 1년 같은 거 있다라고 하시면 이 표에 여기다가 이렇게 1년 적어주시고 500만 원 곱하기 12 한 값인 6천만 원 적어주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제 단위가 좀 길어지니까 저는 편하게 0.6억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선택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새롭게 운영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새롭게 여는 것, 즉 창업이라고 제가 이쪽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선택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잘 자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데이터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3억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이렇게 등장하시죠. 자, 그러면 이쪽에 창업 쪽에 편익 3억이라고 적어주시고 지출하는 금액인 2.5억 명시적 비용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고 계속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언급된 게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X라고 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암묵적 비용 계산하러 갈 건데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이유 없습니다. 빼세요.
빼면은 여기 0.6억 등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5억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값을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반드시 크로스해라. 크로스 하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암묵적 비용 0.5억, 이쪽에 암묵적 비용은 0.6억. 자, 아까 암묵적 비용의 개념 기억하시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암묵적 비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월급을 받기로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은 창업이며 그 창업의 실제 가치가 얼마였냐? 3억의 편이 그렇지만 2.5억을 쓰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0.5억이었다.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실제 가치는 명시적 비용 언급 안 됐었죠. 0.6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 바로 더해 줍시다. 명시적 비용 없었고 암묵적 비용 0.5억이니까 여기 이렇게 예쁘게 0.5억 적어주시면 되고 명시적 비용 2.5억 더하기 암묵적 비용 0.6억이니까 3.1억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순편익 봐주시면 되는데 순편익이 뭐였죠?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에요. 우리는 합리적 선택에서 순편익이 큰 것만 고려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편익인 0.6억 제일 위에 줄에 있는 요 값에서 제일 밑에 줄에 있었던 기회비용 값을 빼준다. 따라서 이쪽은 0.1억이 되시고 이쪽은 3억 빼기 마이너스 3.1억이니까 미안합니다. 3억 빼기 3.1억이니까 0.1억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죠.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값이 무조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단 선택지가 2개라면. 선택지가 3개, 4개인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특강해서 해보도록 하시고 일단 이렇게 선택지가 2개인 문제라면 반드시 요들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계산하는 요 문제풀이에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신철민 선생님은 물러가겠습니다. 철민쌤 나중에 내신 특강 직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